이번 시간에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자, 이 용어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가 어떤 용어인지는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AI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 AI라는 거 참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AI라는 거를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사람처럼 이제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장치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AI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알파고라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화가도 있죠. 해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해서 어떤 그림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제 그려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직접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자동으로 이제 뚝딱 하고 그림이 이제 그려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 참 많은데 어떤 게 있냐? 우리 테슬라가 됐든 구글이 됐든 현대자동차가 됐든 그런 곳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만들고 있죠.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도 하나의 이제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우리 카카오 상담톡이 됐든 아니면 네이버 톡톡이 됐든 아니면 채널톡이 됐든 그런 이제 챗봇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됐든 구글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그런 데서는 개인의 이제 취향에 맞게 개인아 전부 다 이제 추천을 해주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이에요. 해서 요즘에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공지능 이런 게 이제 점점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인간의 이제 두뇌와 같이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추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이런 인간 지능적인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AI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응용 분야에 보게 되면 뭐 신경망이다, 퍼지다, 패턴 인식이다, 전문가 시스템이다, 자연어 인식이다, 이미지 처리다, 그리고 컴퓨터 시각, 그리고 우리 로봇공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간의 두뇌와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하고 학습하고 이제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분야를 보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규칙을 이제 사람이 일일이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에서 규칙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보고 우리가 이제 러닝머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다량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고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답을 찾아주게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러닝머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딥러닝하고 나오죠. 우리 딥러닝이라는 거는 머신러닝 여기다가 우리 인간의 이제 두뇌처럼 인공신경망을 이제 이용해서 사람처럼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인간의 두뇌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공신경망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계가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마치 이제 사람처럼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정형하지 않고도 스스로 이제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해서 고속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우리 머신러닝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AI가 가장 이제 상위 개념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머신러닝, 그 다음이 이제 딥러닝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링크요. 뉴럴링크라는 거는 뇌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이제 뉴럴링크인데 이 뉴럴링크라는 게 우리 미국 이제 전기 자동차 이제 회사 우리 테슬라라는 그 회사 있죠. 그 회사의 이제 대표 우리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이 사람의 이제 뇌에다가 이제 칩을 이제 탑재를 시켜서 컴퓨터랑 이제 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해서 사람의 이제 뇌와 컴퓨터를 이제 결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한 그런 이제 회사 이름이 이제 뉴럴링크요. 해서 작은 전극을 이제 뇌에다가 전부 다 이식을 해요. 이식을 해서 그 생각을 이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 이름이 우리 뉴럴링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가 시스템이요.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이제 판단하고 이제 행동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노하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컴퓨터에 전부 다 이제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을 시켜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비전문가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해서 전문가처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의료 진단과 같이 그런 특정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수행하는 그런 고도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지식 베이스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랑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기초로 이제 추론을 실행하는 그런 추론 기구를 이제 활용해서 결정을 이제 내리거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VR이요. 얘는 이제 컴퓨터 등을 이제 사용해서 실제와 이제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그런 이제 환경이나 상황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VR 가상현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메타버스 있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 가상현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증강현실 AR이요. AR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실제 촬영한 그 화면에다가 가상의 이제 정보를 부과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우리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어플들이 있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 AR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혼합현실 MR이요. 얘는 이제 가상현실이랑 현실세계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현실의 이제 물리적인 그런 객체랑 이제 가상의 그런 객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그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혼합현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헤드업 이제 디스플레이 해서 우리 요즘에 자동차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혼합현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물리적인 그런 객체랑 가상의 객체가 뭘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혼합현실 MR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레이웨어요. 그레이웨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하는 그 입장에서는 악의적이지 않은 그런 유용한 이제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유용할 수도 있고 악의적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레이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레이웨어에 보게 되면 애드웨어다, 트랙웨어다. 아니면 우리 악성 코드나 악성 공유웨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레이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애드웨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애드웨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참 많이 하는데 이런 게임들에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꼭 광고를 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애드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 이제 광고를 포함해서 그 광고를 이제 보는 대가로 우리가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애드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랙웨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트랙웨어라는 거는 사용자의 이제 적절한 이제 동의 없이 사용자의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스파이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우리가 그레이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매시업이요. 매시업이라는 게 원래 뜻이 두 가지 이상의 노래를 합쳐서 만든 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얘는 이제 웹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가 됐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됐든 아니면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매시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얘가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보게 되면 이제 지도를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런 이제 지도 같은 그런 서비스에다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보 앱으로 활용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매시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네이버에 보게 되면 그런 지도에다가 가게 정보를 이제 집어넣고 예약 서비스를 이제 추가를 시켜서 네이버 예약이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특정 호텔에 만약에 이제 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그 호텔을 이제 입력을 하고 그 호텔에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약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켜놓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호텔을 이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면 그 호텔에 이제 위치가 짜잔 하고 뜨겠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그냥 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호텔이 됐든 아니면 식당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아쿠아리움이 됐든 아니면 우리 뷔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 놓은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매시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요. 얘를 이제 우리가 리아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 그 기술이랑 우리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그 기술을 통합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HTML보다는 역동적이고 인터랙티브한 그런 웹페이지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신개념의 우리 플래시 웹페이지 제작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멘틱 웹이요. 시멘틱 웹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웹들은 전부 다 사람이 직접 이제 마우스가 됐든 키보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우리가 직접 보고 이해하는 그런 웹이죠. 근데 이 시멘틱 웹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웹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을 만들 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기계들끼리 서로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하겠죠. 해서 기계들끼리 서로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지능형 웹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멘틱 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제 대신해서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의미를 가진 차세대 지능형 웹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멘틱 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시멘틱 웹에 보게 되면 이제 핵심 기술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웹 자원을 이제 서술하기 위한 그런 자원 서술 기술도 있고요. 온톨로지를 통한 지식 서술 기술도 있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한 에이전트 기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온톨로지를 통한 지식 서술 기술하고 그렇게 나는데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라는 게 뭘 얘기하냐? 내가 만약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문서들을 쭉쭉쭉 보다가 모르는 이제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켜서 이제 그 단어를 검색을 해보겠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런 어학사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뜻과 이제 발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런 이제 사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온톨로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톨로지라는 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화 명세를 보고 우리가 이제 온톨로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멘틱 웹의 핵심 기술에는 우리 자원 서술 기술, 지식 서술 기술, 에이전트 기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증발품이요. 증발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발했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판매 계획이 됐든 배포 계획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고객한테 판매가 되지 않거나 배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증발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 그리드 서비스 아키텍처요. 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공유를 위한 그런 웹 서비스를 우리의 그리드상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개방형 표준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오픈 그리드 서비스 아키텍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제목에도 그리드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리드상에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개방형 표준이다. 그렇게 나왔죠. 이 그리드라는 거는 원래 웹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번에 한 곳만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드라는 거는 동시에 이제 여러 곳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인터넷망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리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얘는 이제 웹 서비스의 이제 표준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따르고요. 기존에 이제 웹 개발 툴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진 게 우리 오픈 그리드 서비스 아키텍처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요. 얘는 이제 SOA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는 게 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우리가 업무상 일 처리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서비스로 이제 판단해서 그 서비스를 우리 네트워크상에서 연동해서 시스템 전체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기업의 소프트웨어 이제 인프라라는 게 있죠. 그 인프라인 그런 정보 시스템을
공유다, 재사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서비스 단위가 됐든 아니면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는 그런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장 아키텍처 SOA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기업의 IT 시스템에 비즈니스에 이제 맞춰서 유연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때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구성 계층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 계층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 프로세스 계층도 있고 서비스 중간 계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계층도 있고 데이터 저장 계층도 있고 이렇게 이제 5개의 계층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장 아키텍처라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인프라인 그런 정보 시스템을 공유와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 단위나 컴포넌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는 그런 정보 기술 아키텍처를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비즈니스에 맞춰서 유연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때 서비스장 아키텍처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구성 계층에는 지금처럼 표현 계층이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계층이다. 그리고 서비스 중간 계층이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계층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우리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에서 우리가 이제 SaaS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 하나의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들어가 있죠. 내가 만약에 그 기능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0가지가 우리 회사에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원래 쓸 때는 그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이제 구입을 해서 내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의 여러 개의 이제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하는 공급 업체가 있겠죠. 그런 공급 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이제 고객한테 소프트웨어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면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만 이용을 하고 이용한 만큼 이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복잡 이벤트 처리 우리 CEP요. CEP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계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막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발생하는 그 데이터의 양이 점점 이제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를 신속하게 이제 추출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그 기술, 우리 CEP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 많은 이제 사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만 이제 추출할 수 있도록 사건의 이제 발생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복잡 이벤트 처리 CE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금융이다, 통신이다, 전력이다, 물류다, 국방이다 이런 데서 대용량의 이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그런 요구에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기술이 우리 CEP 복잡 이벤트 처리요. 우리 디지털 트윈이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현실 세계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됐든 기계가 됐든 사물이 됐든 그런 것들을 컴퓨터 속에 이제 가상 세계에서 구현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가상의 공간을 실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요.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해보는 그런 기술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게 우리 디지털 트윈이요. 해서 현실 속의 그런 사물들을 소프트웨어로 뭘 한다? 가상화한 그런 모델을 보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해서 실제 자산의 이제 특성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최적화다. 그리고 돌발 사고 이제 최소화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다. 이런 이제 우리 설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조다, 서비스다 이런 것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효율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 그런 사물을 이제 대신해서 다양한 상황을 이제 모의 시험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디지털 트윈이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뭐다?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사물들을 어떻게 한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상화한 그런 모델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텐서플로우요. 텐서플로우라는 건 뭘 얘기하냐? 얘네 우리 AI에 보게 되면 이제 딥러닝이 있었고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보고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이 텐서플로우라는 거는 구글에 보게 되면 이제 구글 브레인이라는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이제 다양한 작업에 대해서 데이터 흐름 프로그래밍을 위한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보고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 텐서플로우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C++ 언어로 전부 다 이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파이썬이다, 자바다 이런 이제 다양한 언어를 또 지원을 해줘요. 해서 구글에 이제 검색이 됐든 음성 인식이 됐든 번역이 됐든 그런 구글 서비스 전반에서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우리 텐서플로우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라는 거요. 도커라는 거는 컨테이너 기술을 이제 자동화해서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도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다라고도 아는데 이 컨테이너 기술이 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앱들이 운영 체제와 이제 관계없이 그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 파일들을 이제 묶어놓은 그런 패키지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컨테이너 응용 프로그램을 자동화하는 그 엔진이 우리 도커라는 겁니다. 해서 얘는 소프트웨어의 컨테이너 그 안에 응용 프로그램들을 배치시키는 그런 일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우리 도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우리 스크래피요. 스크래피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파이썬 기반의 웹 크롤링 그런 프레임워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크래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웹 크롤링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에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이제 기사가 됐든 사설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랩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것처럼 이 웹 크롤링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웹사이트가 됐든 아니면 하이퍼링크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집하고 분류하고 저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웹 크롤링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파이썬 기반의 웹크롤링 프레임워크가 뭐냐?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게 이제 우리 스크래피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코드의 이제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이제 크롤링 프로젝트에 적합한 게 우리 스크래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스크래피라는 거는 파이썬 기반의 웹크롤링 프레임워크를 보고 얘기한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 용어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